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이하로 매우 춥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 영양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 많이 춥겠고요. 낮에도 기온 5도 안팎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내일부터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겠고요. 기온도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발전소로부터 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전력 사용이 많은 산업단지 등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력 자립률이 높은 경상북도와 경주시 울진군은 에너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화 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에서 울진 한울원전까지 경북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13개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전력은 86,000기가와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발전량은 많지만 실제로 경북 이외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전량과 판매량을 볼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은 경북이 210%인데 서울은 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마련됐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는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인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지역에선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는 특화 지역 지정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신산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화 지역에 지정되면 전기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직거래 가능하여 한전보다 저렴하게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 센터 등 전기 다소비 기업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검토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가 많은 경북 지역에선 특별법을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료진 영입에 24억 원, 시설 현대화에 296억 원 등 모두 924억 원을 투입합니다. 포항 안동 김천의료원과 영주 상주 적십자병원 등 5곳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운영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감염병 관리 등에 나섭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안동병원 등 권역별 종합병원 4곳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포항 MBC는 참신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추려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공약을 통해 경쟁하는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가로 발표하는 참신한 공약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권영범 예비후보는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센터를 포항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 후보는 중입자 가속기는 운용 기술과 역량이 중요한데 30년 동안 가속기를 운용해본 역량을 가진 포항이 중입자 가속기 센터 설립에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공대 의과대학 유치가 성사되고 중입자 가속기까지 들어서면 포항이 암치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장과 세종에서 설립되는 중입자 가속기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항 가속기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포항이 가장 중입자 가속기 설치에 가장 적지라는.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문충훈 예비후보는 포항 연일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남구 연일읍 어미뜰 청심뜰 일대 120만 평에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일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항은 풍부한 R&D 인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어 연일밸리는 서울 마곡지구를 능가하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R&D 기능을 갖춘 또 디지털 우리 경제를 선도하고 그래서 벤처들이 전 세계 벤처들이 몰려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상휘 예비후보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울진 신안울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용해 하루 500톤가량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이 물을 봉화 분천으로 보내 대구와 포항에 공급하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에서 봉화 분천까지 도수관 42km만 추가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된 물길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서 이것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고 낙동강에 흘러드는 이 풍부한 물, 담수를 포항으로 유입을 시키면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최병욱 후보는 광역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포항과 영천, 대구를 동일 생활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후보는 철강공단까지 들어가는 괴동선을 15km만 더 확장하면 오천 문덕민 블루밸리 산단까지 닿을 수 있다며 이 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남구 한국전력 건너편에 상대역을 신설해 포항 시민들이 걸어서 편리하게 광역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7분에서 10분 정도의 상도동에서 오천문덕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확 달라진 교통체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공약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적극 발굴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미래대연합이 어제 포항에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미래대연합 경북도당 창당대회는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과 장세호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혐오 정치 극복,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경북에서 지역주의를 깨고 정치를 복원해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울산 인구가 4달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지역기업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까지 마련해 전입 독려에 나서고 있는데요. 110 미만에서 정체된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소 이전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무복을 입은 20, 30대 청년 40여 명이 울산시청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울산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이들은 모두 지난해와 올해 지역 기업체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입니다. 울산시가 일자리를 찾아 울산에 온 이들의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 환영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중 절반가량은 울산 시민으로 전입을 마쳤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여기 정착해서 살면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렇게 딱 신고를 하고 나서 저도 좀 마음을 좀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울산시가 축하 행사까지 열어가면서까지 전입을 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도시 경쟁력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울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도 그 직원들이 울산에 살지 않는다면 지역이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전기차 신공장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를 찾아 임직원 주소 이전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야 되는데 울산 시민이 아닌 울산 월급만 실컷 받고 다른 데 가가 다른 지역에 주소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울산시는 신입 사원들이 울산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 같은 환영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의 어획량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해외어장 개척을 위한 조사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예산 24억 원을 들여 1분기에 케냐 등 동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수협의 오징어 위판량은 2022년 8,500톤에서 지난해 2,500톤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특히 구룡포 수협은 5분의 1로, 울릉도는 2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북 북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강 한파 속에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지자체 생활지원사들과 동행해봤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중에서도 겨울철 기온이 유독 더 내려가는 영양 수비면. 산골 마을 중에서도 오지인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의 한 마을입니다. 촬영 시각이 낮 2시쯤인데요.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는 어떨까? 한참 차로 달려 들어오자 눈 쌓인 산간 지역이 나오고 다시 시냇물을 건너 오르막을 오르자 마침내 나타난 80대 할머니의 집. 저 왔어요.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틀고 계시는지 혹시나 혈압이 오르진 않았는지 생활지원사가 확인합니다. 좋지. 그걸 말하면 한마디라도 죽겠는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하루 안에 건강을 확인해야 하는 어르신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오지를 다니다시피 하거든요. 띄엄띄엄 집 한 채를 보고 가거든요. 다음 집 역시도 차로는 접근이 어려운 하천 건너에 위치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할머니.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집 밖이 춥고 눈이 쌓여 위험하다며 외출 자제를 신신당부합니다. 운동 하시면 안 돼. 당분간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방문 순서가 아닌 산골 어르신들의 안부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수도 동파 여부를 주 2회 정도 확인하지만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전화로 안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갑작스런 한파는 산골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취약한데 실제로 올 겨울 경북에서만 31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기온을 영하 10도 아래로 끌어내린 북극 한파는 다음 주 초쯤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물러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주시는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 비용 중 시설 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영덕과 포항, 안동, 의성, 영천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6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비롯한 방역관리 상황과 개별 농장의 차단 방역 실태를 확인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영덕과 파주의 양돈 농장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치료 지원과 특수방과학교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장애학생 치료 지원은 작년보다 300명 늘어난 4,4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7만 원, 연 최대 204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방과후 학교의 경우 지난해 예산보다 10%가량 증가한 79억여 원을 편성합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민간 전문가 운영 사업과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지원에 선정돼 1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공공건축 사업 등의 민간 전문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간환력 전략 수립과 공공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 영양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대구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 많이 춥겠고요. 낮에도 기온 5도 안팎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m에서 최고 3.5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4도, 김천도 4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안동 2도, 청송은 1도 전망됩니다. 오늘 낮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로 시작해 낮에는 4도 전망됩니다. 강력한 한파는 내일부터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겠고요. 기온도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